강성할 조국의 내일을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에서 그려보시며 크나큰 사랑과 정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2년 7월 14일 경상유치원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윤수영 분과장은 2012년 5월 30일 유치원을 찾으시어 꼭 다시 오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40여일 만에 또다시 찾아주셨다고 하면서 영광의 그날에 대해 격정 속에 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오늘도 누구나 다 보고 싶은 김정은 원수님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한밤 자면 오실까, 두밤 자면 오실까, 꿈결에도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정말이지 우리 모두의 이 소원이 꿈만같이 또다시 이루어진 그날이 바로 2012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유이시설들에서 신바람나게 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따뜻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오늘 경상유치원에 다시 찾아오신 것은 학령전 어린이들의 지능개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유치원을 전국적인 본보기 유치원으로 종합적인 저기예능 교육 기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2층으로 오르시면서 여기 계단에 그려진 발 모양의 통행표를 보시고도 어린이 교양을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다고 가분한 치하도 해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2층 종합놀이실에도 들리시었습니다. 석궁놀이칸이며 병원놀이칸을 비롯해서 여러 놀이칸들에서 자랑스럽게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의사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시어 꼬마 의사의 진찰도 무람없이 받으시면서 사랑가정을 다 부어주시었습니다. 김지양 분과장은 그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어디가 아프신가고 엉뚱한 질문을 드린 어젯날의 꼬마 의사 엄진청이를 비롯해서 그날의 어린이들이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나라의 기둥감들로 자라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날 어린이들에게 몸소 가지고 오신 아동 도서들도 안겨주시면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림 수수께끼 책 같은 것을 많이 보아야 사물현상을 분석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착하나라고 쓴 게시판에 오각별이 가득히 붙여진 것을 보시면서는 남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려는 어린이들의 동심이 맞는 교양 방법이라고 과분한 평가를 남겨주시고 행복이 겨우 뛰노는 아이들의 밝은 앞날도 따뜻이 축복해 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날 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유치원을 찾으시어 어린이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따뜻한 정과 사랑은 재능동이들의 고운 꿈과 희망이 더욱 활짝 꽃피어날 수 있게 한 자양분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 속에 지난 12년간 유치원에서는 수십 건의 어린이 지능 교육의 본보기가 창조되게 되었고 세계 음악계를 놀래온 10여 명의 국제 콩쿨 수상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음악 신동들이 배출되게 됐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며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따뜻한 축복에 떠받들려 우리 어린이들은 강국조선의 육군들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신심도 높이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자.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자.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단위 발전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원 농약 공장에서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들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것과 함께 균질 혼합기, 고속 분산기를 비롯한 중요 설비들을 자체로 설계 제작해서 생산 능력을 1.5배로 높였습니다. 생산 활성화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 나라의 농업 발전에 적극 이바지해온 이곳 공장에 이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랑낭구역 식료품 종합상점이 이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했습니다. 종합상점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단위에 깃들어 있는 당의 룡도 업적을 깊이 새겨안고 룡도 업적 단위의 용의를 더욱 빛내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았습니다. 경영활동의 정보화 실현을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를 위한 교리 목표로 내세운 종합상점에서는 종백 1 식료품 상점에서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적극도 밀어주고 그 경험을 산하 단위들에 일반화했습니다. 주민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게 구유간의 식료품 상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인민봉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랑낭구역 식료품 종합상점에 이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대중 제일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봉사활동과 봉사조건을 보단히 개선해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적극 이바지해갈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압록강 종합식료공장에서 맛 좋고 용량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종업원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 기능 소주를 제고하고 선진적인 식료공업 기술과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받아들여 새 제품 개발 능력과 질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날에 공장에서 확립한 20여 개의 생산 공정에는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이, 과일 종합 사탕과 발효식초를 비롯한 9개의 제품들에는 2월 2일 제품 등록증이 수여됐습니다.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해서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온 압록강 종합식료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얼마 전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는 용기를 지녔습니다. 희천시 산림경영서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나무모 생산을 정상화해서 시 안의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고 있습니다.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산림자원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중심거리로 틀어진 시산림경영소에서는 모채 양묘장을 비롯한 나무모 생산 기지들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해마다 1200여만 그루의 수정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 보장해서 지난 10년간 시에서 수만 정보의 산림을 새로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나무모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산림 조성과 보호 사업을 잘해서 산림 자원을 늘려온 희천시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청단군 신생농장, 연안군 라신포농장, 라선시 손봉구역의 웅상동과 홍동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새집들의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당의 농촌인민강령의 생활력을 과시하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현대적인 농촌 살림집들이 끊임없이 일떠서 사회주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인민의 기쁨이 날로 꽃피나고 있는 속에 전국적으로 수만 세대의 농촌 살림집들이 서로 다른 독특한 양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수항위원회 제8기 12차 전원회에서는 올해 계획된 농촌살림집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또 최단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제시하고 구 실행을 위한 당적 국가적 대책도 강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전국의 도시군들에서 시군 건설요단 역량을 강화해서 자기 지역의 농촌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내밀도록 하였으며 또 농촌살림집 건설에서 마감건재의 질적 보장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안초롱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올해 황해남도에서는 농촌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의 80% 이상을 도 자체로 생산 보장할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옹진군 땡종리, 충당군 칠송리의 무진장한 초면탄을 이용해서 건설에 필요한 벽돌을 도 자체로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고 덕국과 시군들의 건재 생산 기지를 새로 꾸리거나 능력을 확장하여 새끼야 자체의 흰거 기술로 마감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은 결과 현재 더에서는 지난 시기 12가지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곤제품의 종류를 22가지로 늘리고 그 질도 개선했습니다. 지난해 농촌살림집 건설에서 전국의 앞자리를 차지했던 평양시에서는 올해에도 농촌살림집 건설을 위해서 구역 군들에 꾸린 곤제 생산 기지들을 질량적으로 늘리고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농촌살림집 건설을 구역 건설요단 자체 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곤제품의 95% 이상을 우리 구역 건설요단 곤제 기지들에서 3년째 자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건설요단에는 여러 가지 보도블로크와 각종 물관들, 수십 가지에 달하는 수지 곤제품들과 목제품들을 계율 생산할 수 있는 곤제 생산 기지들이 급전하게 갖추어지어 농촌 살림집 건설에 적극 이바지 되고 있습니다. 농촌 살림집 건설에서 전국적으로 손꼽히고 있는 강남군의 경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의 일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촌 살림집 건설에서 시적으로 제일 앞설 수 있은 비결은 군 자체의 힘으로 곤제 생산 기지들을 잘 꾸린 데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강남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경소 마그네시아 하팔은 전국의 농촌 건설 부문 마감 곤제품들 가운데서 질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일도 세운 인조돌판 생산기지를 비롯해서 많은 곤제 생산기지들에서는 군의 수요는 물론 다른 시군 건설에 필요한 마감 곤제품까지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농촌살림집 건설에서 전국의 본보기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여러 시군들과 건설요단들의 경험은 일군들이 당정측관철의 사활을 걸고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나갈 때 당이 구상하는 농촌진흥의 새 시대가 더 빨리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전원과 영예를 세계에 떨치려는 체육부문 일꾼들과 선수들의 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성철 기자는 지난 40여 년간 수중체육 종목의 체육 명수들을 수많이 키워낸 수산성 체육단의 교수 훈련 성과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국제 경기에서 성과를 거둔 이곳 체육단 선수들은 올해 진행된 제14차 인민체육대회에서도 16개의 금메달을 포함해서 수십 개의 메달을 쟁취했는데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교수 훈련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운 데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선수들의 훈련 조건을 위해서 종합훈련장을 새롭게 일신한 체육단에서는 선수들의 체질적 특성과 현대체육기술 발전 추세에 맞게 새로운 훈련 수단과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민체육인이며 노력영웅인 백일수동지를 비롯해서 이름 있는 선수 감독들을 많이 배출한 동대연구역 과외체육학교에서 교수 훈련에 새로운 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도입해서 체육선수 후배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 종목에 맞는 적성 체질을 갖춘 체육선수 후비들을 선발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겨수 훈련을 지난해는 일반적으로 집체성을 띠는 훈련을 진행하였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매 선수들의 체질적 특성이 살아나는 훈련 수단들을 많이 도입함으로써 자기의 특기를 살리는 그런 훈련 방법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체육학교 체육경기대회에서 100여 개의 메달을 쟁취한 경험에 토대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체질적 특성에 맞게 훈련을 개별화 세분화해서 모든 학생들이 2가지 이상의 특기 기술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교육부문 바둑경기 2025가 태권도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에는 각도에서 선발된 27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서학교와 유치원부로 갈라 단체전과 개인전, 편성복식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바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가히 서수 운영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그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나고 바둑 기술 수준이 교육성 일꾼은 이번 경기가 바둑을 널리 보급하고 장려하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지능을 적극 개발시키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됐다고 했습니다. 당일 용도 업적이 뜨겁게 오려있는 거산 과수성암 농장에 흐뭇한 과일 작황이 펼쳐져 강원도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 연초부터 과일나무 비배관리에 정성을 기울인 이곳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혼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눈불이 아득하게 펼쳐진 솔용아래 과수원마다에 올과일들이 조롱졌습니다. 우리 작업반인 농장 쪽으로 볼 때 복숭아 면적이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초부터 원산 신화가 가원분을 비롯한 각종 질 좋은 유기질 거름을 수송하여 정보당 20톤 이상의 질 좋은 유기질 거름을 주었습니다. 꿀벌에 의한 수정률을 높이고 불용 일요를 비롯한 각종 영양소를 10일에 1차 이상 분모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작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복숭아들을 수확하여 생산량을 종합하면 알겠지만 현재 복숭아 달린 개체들을 보면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수확한 것 같습니다. 현재 농장에서는 달린 복숭아들을 제때 거둬들이기 위해서 품종별에 따르는 시기 수확을 정확히 정하고 하나도 허술 없이 수확해서 과학 과수의 기치 밑에 농장에서는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하며 병해충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우고 과일나무 가꾸기를 알심 있게 해서 지난해보다 올과일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잘 익은 순물복숭아를 가득 실은 과일 수송대가 원산시에 도착했습니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과 상업봉사단위들에서는 올과일을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단위들과 야영소, 시군들에 제때히 공급하기 위해서 수송과 봉사 조직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년간 세계 각지에서 때이른 열파와 무더위가 들이닥쳐 종전의 고온 기록들이 연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올해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의 세계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 들어와서도 세계 곳곳에서 때이른 고온 현상이 연이어 나타나 최고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의 기상정보기관인 코페르니쿠 기후변화봉사가 밝힌 데 의하면 세계적으로 올해 1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1월로 기록되었으며 이 기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1.75도씩 높았습니다. 실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남극 등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관측사상 가장 더운 3월을 보낸 유럽에서 지난 6월에 때이른 열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에스파냐의 우엘바주에서 28일 기온이 46도씨에 이르러 1965년에 세빌야주에서 관측된 6월 중 역대 최고 기록인 45.2도씨를 넘어섰으며 29일에는 포르투갈의 모라시에서 기온이 46.6도씨까지 올라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말 미국의 보스턴을 비롯한 20개 지역에서도 최고 기온이 39도씨를 기록하는 등 고온 기록이 연이어 갱신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여름은 50년 전보다 1.3도씨 정도 더 덥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에는 7월 혹은 8월에 발생했던 고온 현상이 올해에는 한 달 앞당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로 됩니다. 국제기구들은 지구온난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는 50년에 한 번 발생했던 극고온 현상의 발생 횟수가 더 많아지고 그 강도도 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쿤물로 인한 사상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일 이 나라 재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6월 26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장마비와 그로 인한 쿤물로 90명이 목숨을 잃고 약 16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판잡주로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32명이 사망하고 8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해관리기관은 비가 계속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방비책을 세울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기후변화와 경제개발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야생동물들이 도로에 마구 뛰어드는 현상이 오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학자들은 새로운 수감장치를 개발해서 도로에 설치했는데 동물들이 도로에 접근하면 경보 소리를 내서 운행 중에 있는 차들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한편 학자들은 야생동물들의 생존 방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그에 알맞는 서식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호대책들을 세운 결과 세계 각지에서 야생동물의 마리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는데 0시부터 17시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5.9mm였습니다. 비 내린 상태를 보면은 강원도에서 평균 20mm로서 제일 많았고 서해안 지역에서는 10mm도 안 되는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이 비는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과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추의 경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고 오지안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량강도, 라손시와 강원도, 함경남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라손시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의 북부족 지역에서는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평안북도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과 약한 거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 함경남북도, 라손시와 송촌, 곡산을 비롯한 평안남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라손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고 북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내륙을 위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라손시와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80 내지 120mm, 특히 강원도와 함경북도의 북부족 지역에선 200mm 정도,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2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은 30 내지 8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대관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온산시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세게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세게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 중급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매우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매우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과 17일에 조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6일에 전반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라손시와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20 내지 50mm,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20mm,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그리고 16일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17일에는 전반쪽 지역에서 5 내지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일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